모피 블로그 살펴보겠습니다. 첫 화면입니다. 리스료 얼마지? 렌트료 얼마지? 승계 정산금 얼마지?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피가 던졌습니다. 누가 여기에 정확한 답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답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유용하냐? 유용하다는 얘기는 저렴하게 차가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정해진 차를 얼마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묻고 답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리스료 얼마지? 물어봐도 답을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불안전 판매가 되면 안 되니까. 신용 물어봐야 되고요. 소득 물어봐야 되고요. 어떻게 쓸 건지 물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가 지쳐서 도망갑니다. 차 산다는데 견적 달라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고 가버리시거든요. 예, 제도와 현실의 그 차이 갭이 아직도 큽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 렌트입니다. 렌트는 불안전 판매에 속하지가 않아요. 일반 시설 대여라서 그렇습니다. 렌트로 준단 말이에요. 렌트 싸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렌트료 얼마냐? 이것도 바로 답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유통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고처럼 홍보처럼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제로피로 주고 싶지만 제로피로 주고 나면은 뭘 먹고 살죠? 물가도 비싸요, 그죠? 네. 하루 정신값만 내도 10,000원에서 20,000원 가잖아요. 제로피 해놔놓으면 뭐 먹고 사냐고 그 사람들요. 견적 주고 인건비 들어가고 뭐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될 거고 사무실 유지 비용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제로피로 주죠? 기본적인 틀에서부터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제로피는 아닙니다. 제로피 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렌트료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이리저리 말을 붙여서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소비자를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 아주 그냥 살갑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세요. 그게 영업의 노하우긴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리 조금 들면은 그때 이제 저기 조금 낙낙한 수수료 넣어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렌트료를 최적화시켜서 줄 수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렌트료를 드리는 시스템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계정산금 얼마지? 승계잖아요. 그죠? 승계는요. 이미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확정이 된 거예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승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계약은 완료, 정산, 그러니까 만기는 미도래인 상태에서 그만두려고 할 때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차를 사오잖아요. 그죠? 세금계산서, 영수증 다 있고요. 세금을 내잖아요. 취득록세요. 그죠? 영수증 다 있습니다. 다 합쳐놓은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하거든요. 이 취득원가와 부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장부가액하고 부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부채, 내가 갚는 돈은 매달 똑같은 돈을 갚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차값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중고잖아요. 새 차는 구입과 동시에 이제 중고 자동차거든요. 뚝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는지 몰라요. 시장 가치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승계 시점에 두 금액을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부채는 고정이 돼 있고요. 자산 가치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있어요. 시장 가치하고 그 두 개 금액을 정산을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언어 장난부터 합니다. 승계 지원금 이렇게 해요. 뭘 지원하죠? 지원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진 약정의 그 시점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산을 정확하게 숫자로 써놔놓고 그 차액을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정산이지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원금이라는 거는 모자랐거나 없는데 더 생기는 걸 지원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지원금이 아니고요. 내 차의 가치가 떨어진 거에 대한 보상금이겠죠. 그죠? 정산이잖아요. 네, 정산금이 맞습니다. 그 정산금을 안 줘요. 물론 그분들도 다 알지를 못해요. 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계산할 줄은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잘 계시는데 대부분은 몰라요. 또 더한 거는요. 미상환금의 부채 원금 있잖아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리스회사 전화하셔가지고요. 상한 스케줄 받아주시고 채권과 채무를 종료하는 반환과 완납일 때 해지 정산서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수준입니다. 금융은 어려워서 그래요. 네. 그럼 리스 회사 직원들은 다 아느냐? 아마 대부분 모를걸요. 시스템이 바보를 만들어 놔서 그래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클릭만 하면 쫙 나오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숫자 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일도 생겨요. 리스료 속에는요 원금과 이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미상환 금액에서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0일이 지나서 리스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20일차 이자만 계산해야 되는데 원금까지 계산해 또 받아요. 그럼 그 원금은 어떻게 되죠? 미상환 금액을 낮춰주든가 원금을 제외를 해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있다고 하시죠. 뭐 예, 나중에 또 어느 시점에 바뀌겠죠, 그죠? 예, 그는 이중으로 돈을 취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갔다 그래 버리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갔습니다라고 해 놓을게요. 네, 그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선교정상금이 얼마인지 바로 알려주는 사이트를 모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ofi.kr 모빌리티 파이낸스 합쳐서 모피입니다. 모피.kr 하셔서 바로바로 보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묻어 있느니 어디가 최저가이니 비교니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세 은행이 경쟁한다고 보자고요. 1억을 빌려주는데요. 금리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5%, 6%, 7% 이렇게 차이 날까요? 절대 안 나죠, 그죠? 그럼 5% 빌려주는 은행은 묵고 사는데요. 8%, 9%는 대출 한 건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그러면은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요. 5% 하나은행이 가져온다 그러면은요. 국민은행은 5.01%, 뭐 신한은 뭐 4.99%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요. 그러면은 금리 차이가 0. 뭐 몇 프로 선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경쟁사들이 다 그래요. 그럼 아침에 그 회의하잖아요. 그죠? 매출 증감에 따라서 우리 왜 그래 그러면 아유 금리가 비쌉니다. 내리거든요. 조정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회의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목표 달성 못하면 왜 달성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럼 좀 내리자. 이렇게 해서 손익을 줄여서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캐피탈은 가만히 있습니까? 같은 시간에 똑같이 회의하는데요. 네.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리스료가 차이 나는 거는요. 운영 수익입니다. 운영 수익의 차이예요. 그 운영 수익은 누가 하냐? 비교 견적을 해주겠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업원들의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금융사가 줄을 쓴 것이 비교 견적입니다. 마치 금융사가 금리가 비싸서 그런 걸로 뒤집어 씌워 놓은 거예요. 물론 물론 그래야 먹고 사니까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요. 시장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는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내가 선택한 차량 적정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피로 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블로그에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일 포스팅 한두 개는 하니까요. 와서 한번 보시고요. 예, 리스 렌트 승계 블로그 우리 저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렇게 해서 뭐 물어보시면 제가 대부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알려드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에 이제 저희 아르바이트를 써서 기초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 리스, 렌트, 승계하시는 분들, 블로그 하시려면은 크몽 둘러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 돈 들여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 노하우는 그냥 드릴 테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은 지불하셔야죠. 블로그 주인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다 같이 시장이 큽니다. 리스매도 13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내 혼자서 다 못 가져옵니다. 그죠? 내 혼자서 다 가져오면 뭐 서울시만한 걸 바로 사도 될 정도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 혼자서 다 못하니까요. 저를 아는 사람이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블로그 만들어 주세요. 뭐 그냥 그러면 내 또 만들면은 힘드니까 그 금홍 통해서 오면은요. 네, 그 매칭을 시켜서 블로그 세팅하고 SNS 연결하고 자동 견적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소비자를 위하는 일이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렌트료 얼마지? 소렌토 그죠?
리스료 얼마지 벤스, 렌트료 얼마지 소나타.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렌트료 얼마지, 리스료 얼마지, 생계정산금 얼마지라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는요 3,300이네요. 그죠? 이건 이 차는요 선주문을 해서 기간을 당겨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밖에 없습니다. 내가 차 사놓은 거니까요. 뭐 그대로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유 난 블랙 원톤이 아니라 그 뭐 그 저기 뭐야 그 브라운 시트로 하고 싶어. 그럼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해요. 브라운 시트 내가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나타만 보더라도요 등급이 있지요. 옵션 있지요. 색상이 있지요. 거의 한 100여 가지가 될 거예요. 조합하다 보면은요. 그거 다 어떻게 주문을 합니까? 그죠? 다 못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위주로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수십 대씩 주문하면 그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못해요. 소비자 요구를 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표준적인 것만 저희에서 소나타 사신 분은 이걸 제일 많이 선택하더라. 그거예요. 그게 필요하시면은 쓰시면 돼요. 근데 없더라. 그럼 나는 기다려도 된다. 그럼 특별 주문하시면 돼요. 그것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바로바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3,310만 원이고요. 보증금 없이 선납금 0%에 또 51만 6천 원이고요. 선납금 30% 하면은 32만 2천 원입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그럼 광고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요. 50에서 30 하면 20만 원 차이 나네요. 그죠? 그럼 26, 22, 1200만 원이네요. 여러분, 1200만 원 줄일 수 있는 비법을 아십니까? 이런다고요. 비법이 아니에요. 내 돈을 먼저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이자만큼 차감되니까 이래요. 4,700에서 4,500으로 떨어져요. 그럼 보증금 넣었을 때는 4,300인데요. 선납금 넣어서 4,500이 됐어요. 비용이 더 들어간 거죠. 그죠? 선납금은요. 선납금은 매월 리스료를 렌트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를 살펴보시라고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49만 6천 원요. 타이어, 배터리, 엔진 오일 내 돈으로 지불하려면 신경질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쓰세요. 다 못 쓰고 남기면 어떨까?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것까지 따지지 마시고요. 주시는 거 다 쓰세요. 네. 타이어 한번 갈면은요. 본인 돈 더 내야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01년도부터 단 한 건도 미지급된 사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2,000명이나 들어왔네요. 그죠? 2,063명이 다녀갔네요. 어저께는 많이 쳐졌네요. 뭔가 알고리즘이 약간 저랬나 봅니다. 그죠? 한 1,500대. 1,500에서 한 2,000명 사이는 다녀가시는 블로그입니다. 예. 전화를 하고 싶으시면은요 블로그에 노출이 돼 있네요. 그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여기 모피.kr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블로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